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10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10개의 국제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번 주 세계 정치의 중심에는 단연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교착 해소를 위한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 문제를 핵심 요구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중동 지역 갈등을 넘어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해상 봉쇄를 강화했고 최근 며칠 사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6척이 이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협 통행과 원유 수급이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중동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86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군사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였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서비스와 정밀 유도무기 체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 동맹국들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정은 의회 심사 절차를 우회한 긴급 승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행정부의 전쟁 권한과 중동 군사 지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 휴전 제한과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같은 시기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다시 타격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장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협상과 확전 위험이 공존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로이터는 5월 1일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전황과 외교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제유가 급등이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번 주 배럴당 110달러를 지속적으로 웃돌았고 4월 30일에는 한때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압박한 것입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2026년 브렌트유 평균 전망치를 86.38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망치를 80.07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일부 전망은 공급 차질이 길어질 경우 중동 산유량 회복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6년 1분기에 연율 기준 2% 성장하며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AI 관련 투자와 정부 지출 회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고 고유가가 가계 구매력과 소비 심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4월 25일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9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은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 공식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하며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0.1을 웃돈 수치였지만 3월에 50.4보다는 소폭 낮아진 결과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1분기 5% 성장으로 비교적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망 압박이 제조업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 자립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확보 경쟁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딥시크 V4 출시 이후 화웨이 AI 칩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 맞물리면서 중국 내 AI 생태계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올해 AI 칩 매출이 최소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산 AI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자 정부 시스템의 핵심 보안 취약점 패치 기한을 기존 2주에서 3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고도화된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기관은 보안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짧아진 대응 기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방글라데시 홍역 확산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의심 사례 19,161건, 실험실 확진 2,973건, 확인된 홍역 관련 사망 30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방글라데시에서 홍역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2세 미만 아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 공백과 보건 체계의 취약성이 겹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감염병 문제가 아니라 아동 보건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 16개 도시에서 열릴 2026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폭염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AP는 댈러스, 휴스턴, 몬테레이 등 일부 개최 도시에서 여름철 고온이 선수와 관중, 운영 인력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피파와 개최 도시들은 경기 중 3분간 수분 보충 휴식, 냉방 벤치, 경기 시간 조정, 그늘과 냉각구역 확대, 의료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이제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능력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